이 부분 습득하는 게 개발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소양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있는 미래 소비 패턴을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방법은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재는 매일 아침 180만 명의 아침을 깨우고 있는 알람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iOS 개발자 이준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왜 이렇게 많은지 생각해 보면은 인터넷이랑 모바일 성장이 꾸준하게 있고 또 아시아에서의 그 인터넷이랑 모바일 사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메리미커의 인터넷 트렌드라는 리포트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아시아의 성장이 높다 보니까 이제 큰 회사, 구글이나 뭐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아시아의 점유율을 높이고 싶어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품을 만들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개발 직군에 대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엔지니어링 직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서버,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웹 개발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모바일 서비스에 다양한 머신러닝 기술들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개발자랑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네이버에 개발자 한 1,50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iOS 개발자가 한 100명 좀 안 되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모바일 개발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링크드인이라는 채용 서비스를 통해서 뭐 구글, 아마존,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인터뷰 제안들이 들어오긴 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잘하시는 개발자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험 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니어 개발자분들이랑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게 이분들이 꾸준히 새로운 신기술을 실험해보고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보는 이런 실험들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다양한 실험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연애하면서 만들었던 강아지용 카메라 앱인 멍카가 그것인데요. 자주 갔던 코스 중에 하나가 그 애견 카페였어요. 이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이 강아지를 찍고 싶은데 얘네가 간식을 안 주면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기가 너무 어려워서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얘네가 뭐에 관심을 갖는지, 어떤 특정 장난감 소리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난감 소리를 내는 그 유튜브를 찾아서 그 소리를 틀고 제 여자친구는 그 옆에서 강아지가 쳐다볼 때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실험을 나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 좋다, 이거를 앱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카메라인데 강아지가 좋아하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멍카라는 앱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앱스에 런칭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이랑 일본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라는 레슨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이렇게 실험 정신을 강조하냐면요,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가설들을 검증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실험을 또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험을 거듭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논리적 사고를 이제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논리적 사고를 습득하는 게 개발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소양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코드 한 줄 한 줄을 짤 때도 개발자가 그 코드를 왜 짰는지 스스로 알아야 해요. 결국에는 코딩 인터뷰할 때도 그 논리성을 보려고 하는 거죠. 지난 10년간의 이제 모바일 소비 패턴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주목할 분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서비스들을 보면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랑 영상을 이용한 이제 모바일 소비 패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형들이 미래의 소비 패턴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큰형들이 예측하고 있는 미래 소비 패턴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그들의 컨퍼런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구글 I/O, 그리고 애플에서는 WWDC를 보면은 어떻게 미래의 소비 패턴을 예측하는지 슬쩍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심히 지켜본 이 컨퍼런스를 보면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컨퍼런스를 보면은 이제 머신러닝과 AR 분야를 상당히 밀고 있고요. 이 분야를 이제 모바일에 많이 녹이려고
고민하고 있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머신러닝이나 AR 부분이 개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 동생이 개발을 배운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부분을 추천할 것 같아요. 먼저 스위프트나 코틀린 같은 앱을 만들 수 있는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앱을 만들어 보려고 추천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들을 막 적어보는 거. 실험을 해보고 싶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난이도 책정을 하는 거예요. 난이도 책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제일 쉬운 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박아버립니다. 이제 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코드를 배워야 빨리 배우고 또 그 배우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논리적 사고를 습득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쉬운 앱을 하나씩 만들다가 보면은 점점 논리적 사고도 습득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거기다가 최신 기술인 머신러닝, AR 기술들도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혼자 하기엔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친구들 혹은 파트너를 만들어가지고 팀빌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대학의 연합동아리나 스터디 모임들이 잘 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비전공자들도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애플이랑 구글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불과 한 4, 5년 전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그 진입장벽이 정말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은 비전공 개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이버에 있을 때도 경영 전공, 법학 전공, 디자인 전공 출신의 개발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가수 홍진영 님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마음을 먹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개발자의 첫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된 나와 마주하는 성장을 위한 페이지 1페이지. 저는 딜라이트룸의 이준원입니다.